억지로 참으면서 버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디입니다. 벌써 11월 중반을 넘어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에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주말을 지나 월요일이 다가올 때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주말에도 잔업으로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 과중한 업무로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면 돈을 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한 남자가 대기업 연봉에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에 취직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강도가 너무 높았고 주말에도 매주 출근을 하며 밤 12시 넘어 퇴근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모아놓은 전 재산에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1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결국 몸에서 신호를 보내왔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난치병인 메니에르 병과 불면증의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책 더 마인드의 저자이자 구독자 4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하와이 대저택님의 이야기로, 책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켜 30대가 끝남과 동시에 파이어를 선언하고 예전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매달 세금으로 내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저택님은 마인드를 바꾸면 버티지 않아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즉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95%의 무의식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잠깐 그런 생각을 떠올릴 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의식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계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5만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5만 개의 생각 중 5%에 해당하는 2,500개의 생각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점심은 뭘 먹을지, 이번 주말엔 뭘 할지 같은 생각들입니다.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47,500개의 생각은 인간이 의식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무의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자기 생각의 95%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돈으로 바꾸면 하루 5만 원이 매일 입금되는데 그중 2,500원만 쓰고 나머지 47,500원은 그냥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버린 돈이 3년이면 5,200만 원이고 30년이면 5억 원입니다. 우리는 이 5억 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무의식을 어제도 오늘도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포텐은 포텐셜러티의 줄임말로 인간의 잠재력을 뜻합니다. 잠재력은 바로 무의식의 힘입니다. 포텐이 터졌다는 표현 자체가 잠재력이 밖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거대한 힘이 바로 우리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포텐 한번 터뜨리기 힘들어할까요? 많은 저자들과 학자들은 일상의 95%는 무의식이 통제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 집을 나선 뒤에 보일러를 끄지 않아 불안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제어 장치가 있기 전에는 바쁘게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집에 도착해보면 대부분 보일러는 잘 꺼져 있습니다.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은 그냥 다닐 수 있고 과음을 하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잘 찾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일이 아닌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행동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무의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2.5cm의 도토리를 흙에 심으면 최대 60m까지 자라납니다. 2.5cm 크기의 도토리가 60m 참나무가 되었다면 무려 2,400배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토리를 흙에 심지 않고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잠재력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토리의 2,400배보다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을 바꾸려고 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이동하던 시절에는 지도를 제작할 때 가보지 못한 곳은 아주 위험하다고 빨간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도 제작자의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워라밸을 잘 지키며 살다가 정년 퇴직하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무의식에 이런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각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장을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당신 주변을 책의 저자들로 에워싸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불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투자에 성공하고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입니다.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무의식에 성공한 이들의 경험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지금과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주변 사람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반복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실패와 가난 프로그램을 지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대다수는 평생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일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알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47,500개의 이 생각들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터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그냥 벽돌입니다. 무의식에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이 실패와 가난에 쩔은 무의식을 깨닫고 성공한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내 이야기가 되도록 무의식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잠재력이 밖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딱 5% 정도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부와 성공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로 마음먹고 그걸 위해 행동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원하는 삶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목표를 말하고 적고 상상해야 합니다. 모차르트의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나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너무나 좋은 노래를 들었고 그 노래를 앨범으로 발매했는데 그 명곡이 바로 예스터데이였습니다. 모차르트와 폴 맥카트니는 머릿속에 떠오른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무의식이라는 땅에 잘 심어야 합니다.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어야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목표를 한 문장으로 만들 때는 우선 나는으로 시작하고 시간과 금액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 과거형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2025년 부동산으로 3억의 이익을 냈다. 나는 2024년 승진과 함께 월급 얼마를 초과 달성했다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번 말하기를 달성하면 우리는 매일 최소 하나의 일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성공을 이루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나는 성공을 계속 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차 각인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매일 100일간 100번씩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손으로 적는 것은 키보드로 타이핑하거나 입으로 말할 때보다 뇌에 훨씬 깊게 각인됩니다. 2014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와 UCLA의 공동 연구 결과 타이핑으로 필기한 그룹보다 손으로 필기한 그룹의 기억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같이 손으로 목표를 100번씩 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손으로 적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도 이 방식으로 간절히 원하던 8가지 목표를 이뤘다고 합니다. 하와이 대저택님도 열이 39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도 목표 적기를 마치고 나서야 병원에 갔고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날에는 불 꺼진 회의실에 들어가서 100번을 다 쓰고 난 후 다시 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쓰는 동안 무의식이 새롭게 설치되고 생각, 생활 패턴, 사고방식이 점차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인생의 최종 목표는 100일째 되는 날 곧바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팅된 무의식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10,000번이나 쓴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며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이어서 상상으로 시각화해야 합니다. 글을 쓰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하와이 대저택님은 이것을 인생 미리 보기라고 부르는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벅찬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는 20대의 나이에 자전거를 타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전부 골절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척추에 철심을 여러 군데 박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진단했지만 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8주가 지났을 때 조는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정확히 2달 반 만에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부터 완벽하게 회복하여 2발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건강한 척추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상상하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생생한 시각화를 통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 기업의 CEO,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짐 캐리 등 모두 시각화의 엄청난 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면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비록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뇌는 그 즉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화학물질을 몸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몸은 그 화학물질로 인해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는 원하는 삶을 이룬 나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합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모든 시간과 마침내 목표를 이룬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뭉클한 마음이 들고 스스로가 대견할 것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며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미리 보고 선불로 결제한 뒤에 하루 이틀 지나 그 물건을 받습니다. 택배기사님이 반가운 손님인 이유죠. 이처럼 상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미리 보고 선불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원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장 100억 원을 주는 대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최소 1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것들에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뭐든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기를 먼저 실천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와이 대저택님은 무의식이 보내는 시그널을 불꽃놀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강하게 확 떠오르지만 잠깐 뒤돌아선 그 찰나의 순간 시그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 목표를 소리내서 말하고 손으로 적고 상상하면서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삼아 3가지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작게 시작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꿈으로만 남기지 않을 방법은 살면서 딱 한 번만 독해지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끌어당김의 법칙을 독하게 습관으로 장착하면 됩니다. 우선 시작은 작게 해야 합니다. 부담 없이 시작해야 그 다음 단계들을 하나씩 거쳐 결국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의 시작은 원래 하찮았습니다. 전 세계 1위 물류 기업인 아마존은 원룸보다 작은 사무실에 아마존닷컴이라고 써진 현수막 하나 걸고 시작했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도 평범한 주택에 붙어있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미국인 남성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나서 미국에도 멋진 이탈리아풍 카페를 차려야겠다는 목표로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이 카페가 바로 스타벅스의 시작입니다.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이들 모두는 일단 작게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크게 잡되 출발은 하찮아야 합니다.
지금 상위 10%에 있는 그 사람도 처음엔 하위 10%였으며 지금 전문가인 그 사람도 처음엔 입문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지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내일도 부담 없이 해낼 수 있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할 수 있으며 마침내 습관으로 자동화됩니다. 그런데 꼭 해내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무조건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힘듦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감정을 들여다보면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불만족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프록터는 이를 건전한 불만족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건전한 불만족이 있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함께 있는 것이고 욕망이 있다면 이것을 이룰 능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포기라는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찬란한 미래를 위해 힘들어도 어떻게든 지금은 참고 버티라고 하지만 버티기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대신 이미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과정은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며 분명 오늘도 나는 성공하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독 힘든 이유는 이 과정의 끝에 있는 보상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그저 그런 것들이라면 그 과정 역시 적당한 수준으로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성공해 나간다면 이 경험은 고스란히 우리의 무의식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만나도 체감상 무조건 덜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전보다 수월하게 한 번 더 성공할 것입니다. 책에서는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성공은 원래 이런 거다. 지난번에도 하니까 결국 되던데 이번에도 그냥 하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목표를 이룰지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 또한 성공의 연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고 한 번 더 시도해서 작은 성공을 이루고 또 조금 더 큰 성공을 이뤄가면 됩니다. 이렇게 성공을 습관화시키면 결국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자기 인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된다면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는 중입니다. 하와이 데저택님은 따스한 계절의 하와이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 잠시 계획을 미뤘을 뿐 하와이에 집을 구입할 자금은 마련되어 있고 이주 비자 등 절차적인 부분도 모두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책 초반에는 하와이 데저택님이 직장을 다닐 때 먹던 약봉지가 가득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지옥 같던 매일에서 어떻게 이토록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와이 데저택님은 불편의 다리를 건너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살면서 정말 다시는 없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는 정말 원하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95%의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매일 47,500개의 생각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도록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잠재력, 이 포텐이 터질 수 있습니다. 매일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적으며 상상함으로 목표를 무의식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고 또 시작하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닌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감사함으로 매일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결국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며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는 중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립되어 명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인생에 한 번쯤 정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립된다는 건 오히려 인생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우리는 더 많은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